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쉬지 않고 상승을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00 선물이 1000포인트를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상승분을 줄이긴 했지만 1년 만에 지수가 3배의 상승이 나온 셈이죠. 한편 해외 시장은 유럽이 또 하락하고 미국 증시는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맞는 등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코스피 옵션이 신규 상장 규정이 변화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이것을 다루는 유튜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일중 패턴이 옵션 시장의 해지 수요가 변화되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무려 1%대 갭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가격 콜옵션은 반토막 이상 나서 출발했어요. 심지어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선물이 990포인트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가격은 연일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무리 주말에 별일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옵션을 누르는 건 진짜 너무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의 옵션 관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간을 보면 주가가 연일 폭등을 함에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등가격 ATM 기준 상장된 행사가의 수가 모자라게 돼서 작년 10월과 올해 2월 같은 옵션 스퀴즈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상장되는 행사 가격 설정 범위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죠. 저도 아마 시황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행사가 단위가 2.5포인트인데 이거 5포인트로 늘리든지 아니면 옵션을 더 많이 상장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하튼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ATM 기준 상하 4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3배가 확대되었고요. 먼슬리 옵션 또한 상하 8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외가격 옵션이 당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콜옵션은 무려 30개가 넘게 신규 상장됐어요. 또 먼슬리 옵션 또한 15개 넘게 신규 상장되었죠. 그러다 보니 해지성 매수 수요가 쫙 분산돼 버렸고 옵션은 시가부터 그냥 와장창 눌려버린 것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일중 옵션 매수 트레이더들에게는 평소보다 감마가 좀 더 눌렸을 때만 진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중 옵션 매도 트레이더들에게는 좀 더 편하게 버터플라이를 칠 수 있겠구나. 즉 장중 양매도가 이제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요. 또 마켓 메이커들에게는 보다 많은 옵션 종목들을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행사가가 충분해지면서 행사가 간 스프레드를 조절하는 그런 매매가 편해졌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콜옵션을 매수하면 웬만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었던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장이 또 다른 변화는 선물 미결 약정이 하루에 7,000계약 이상 순 증가해서 마감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일별 미결 약정 증가량이 적다 해도 그래도 장중에는 한 3,000계약 내외의 미결 증가가 발생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빠르게 정리되곤 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서 장 마감 무렵에도 미결제 약정이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확실하게 갱신하면서 해지성 선물 매수가 들어온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오후 2시 20분까지 1조 4천원가량 매수했던 선물을 장마감 무렵 매우 빠르게 청산했어요. 그래서 이 눌림으로 오전장의 위클리 콜옵션을 포함해서 양옵션을 잔뜩 눌렀다가 콜옵션은 그래도 10배 시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잔뜩 눌렀던 위클리 풋옵션은 몇몇 행사가에 한해서는 10분 만에 한 10배 정도 시세를 줬다가 마찬가지로 모두 녹였죠. 그래서 장마감 무렵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정리하고 지수를 누른 것은 그냥 위클리 옵션을 양쪽으로 누르기 위한 것이지 하방 배팅한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각각 1조 원과 9,100억 원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일중 현물 순매수가 선형적으로 유입되긴 했지만 그 규모는 8,500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매수한 거 거의 2조인데 8,500억 원의 순매수라면 1조 넘게 때린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꽤나 많이 파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초강세는 대만 증시가 금요일에 이어서 또 3%대 상승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대만 증시가 지금 자꾸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상승세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보면 장중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플러스 0.8포인트의 강세에서 제로까지 상대적인 변화가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장중 2천억 가까이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왔다가 오후장에는 모두 청산되는 나름 적극적인 차익 거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옵션 행사가 넉넉해지면서 합성 선물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옵션 시장의 제도 변경이 시장에 좀 더 많은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애당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리테일이고 마켓메이커고 지금 탈탈 털려나간 지 오래인지라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적극적인 옵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상장 종목 수 증가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고 보지만, 그래도 처음 1시간 동안은 지수를 꾸역꾸역 올린데도 콜옵션을 눌러대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분노의 옵션 양매도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오전 10시까지는 양옵션 눌러댔지만 오전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대망의 선물 1000포인트에 도달하고도 시장이 밀리지 않으니까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선물이 고작 6포인트 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콜옵션이 제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를 앞두고 지수가 다시 눌리기 시작했고 장마감까지 연일 누르면서 이번에는 잔뜩 눌렀던 풋옵션을 한 10분 정도 일시적으로 살려냈는데 결국에는 그냥 양매도로 마감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좁은 진폭, 즉 목요일이 급등락 구간 내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의외의 급등락이 발생하면서 마켓메이커들이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금요일에 함부로 양옵션 미결제 약정을 늘리지 않았죠. 이것은 먼슬리 옵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주말 사이에 별일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갭상승이 나오니 이른바 분노의 옵션 양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선물을 한쪽으로 3% 넘기니까 콜옵션이 폭발했죠. 그런데도 그 폭발을 종가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살짝 누르면서 결국 양쪽으로 옵션을 배부르게 발행한 마켓메이커들이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갔어요. 시장이 이제 행사가가 넉넉해졌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추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못 견디는 쪽이 발생하면 걔네들을 싹 털어먹고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지난 2월 말처럼 주가지수가 어쩔 수 없는 트리플 수급으로 폭등을 했던 것이 더 이상 재현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은 의외로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꼬리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켓메이커들은 지수 상승에 상단 배리어를 1050포인트까지 올렸고요. 하단 배리어는 920포인트까지 올렸는데요. 지수 상승에 상단 배리어 올리는 건 뭐 당연하다 치죠. 그런데 대량의 옵션 신규 발행이 있었던 것을 왜 먼슬리 옵션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슬리 옵션도 월요일날 사실 굉장히 좁은 박스에서 좁은 박스는 아니지만 한쪽을 쭉 올랐다 막판에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슬리 옵션도 충분히 조일만 했는데 마켓메이커들은 위클리 옵션을 누른 데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V코스피 지수는 하나도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난주에 고가를 돌파해서 55포인트권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죠. 만약에 화요일에도 V코스피 지수가 안 빠진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위클리 옵션만 열심히 누르고 먼슬리 옵션을 매수해서 해지하는 롱타임 전략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것도 불편했지만 개장 후 1시간이 흔들림 이후에는 나름 그래도 스트레이트 상승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를 좁히는 듯 했는데, 오전장 마감 후 한 1시간 정도 더 오르다가 다시 시장이 꺾이면서 일중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무려 마이너스 0.6%의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지난 4월 8일 수요일 이후의 상승을 좀처럼 의미 있는 수치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시장 하락이 이후로 주말간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그렇다면 오전이 스트레이트 반등 뭐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이 반도체나 일부 지역에 쏠리면서 숏커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와는 무관한 유럽 증시는 시세가 연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많이 눌렸던 라인메탈이 어제 2%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는 무려 3%가 밀린 등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 흐름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럭셔리 자동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 어제 하락률 자체는 한 마이너스 2%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어제의 하락으로 연중 저가는 물론이고 작년 8월이 저점권까지 밀렸어요. 중동향 차량 판매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비단 벤츠뿐이 있겠습니까? 전쟁 이슈가 소리 없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채권 시장은 그동안 잘 버텼던 장기물이 살짝 눌리는 등 월말을 맞이해서 포지션 정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 변동성 지수를 크게 올릴 만한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주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2.17% 상승한 68.42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아직은 58포인트와 80포인트의 변동성 박스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방향성 잡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여전히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비달러가 조금씩 위로 오르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주된 흐름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에만 나타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아서 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등 비추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매크로 이슈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월말 수급만으로는 움직일 것 같은데 돌아오는 FOM 시장에서도 별다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통화시장 변동성도 지금 잔뜩 눌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꾸역꾸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률은 2%에 불과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했다는 점에서 또 전쟁 관련 이슈나 주가의 흐름과 관계없이 올랐다는 점에서 월말 매수세가 유입되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원유선도 곡선 또한 그늘물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어요. 월말까지 유가는 별 이유 없이 계속 오를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오늘도 마이너스 3.59% 하락하면서 지난주의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름이 폭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꾸역꾸역 오르면서 전체 선도 곡선을 80달러가 아니라 90달러대로 올릴 수 있겠다 싶어요. 지난주부터 원유 선도 곡선을 80달러로 맞춘 트레이더들이 근월물 매도분을 손절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되면서 6월물 텍사스 기름이 다시 100달러 선까지 오른지를 보고자 해요. 이러한 움직임과 관계없이 다른 상품들 골드나 실버, 구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약세 출발하고도 처음 10분 동안은 나름 강한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려 했어요. 하락이 주범은 전일 인텔이 숏커버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가 함께 초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반도체 바스켓이 강세로 따라 올라갔던 ARM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한 매도가 나온 것이 시장의 하락 이유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락을 틀어막으면서 시장을 매우 좁은 박스에 가두게 됩니다. 시장이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럽 세션 마감까지는 나름 매도의 압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증시가 연일 눌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과한 상승을 했다라고 본 트레이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 증시 마감 후 지수는 바로 위로 돌기 시작했고요.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장 마감 무렵에는 시장이 상승하지 못했어도 일중 눌림은 모두 회복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나스닥 선물이 일중 진폭은 120포인트 내외에 불과했어요. 거의 휴장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러셀이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방향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 휴장한 날처럼 여겨졌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맥도널드가 무려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한 것이 눈에 들어와요. 코카콜라도 마이너스 1.55%대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음유 주식이 눌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돼서 이들 종목들이 더 이상 짜낼 만한 마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로 하락이 나왔다고 해요. 전쟁 여파가 이들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한편에서는 기술주들에 대한 숏커버가 계속되면서 이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들 전통산업 주식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4월 마감을 앞두고 시장이 좀 이상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워낙 좁은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일중 흐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날이었지만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한데도 시장이 눌렸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한계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숏을 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일봉상 5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변동성 선물은 일중 20포인트를 깨는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레벨업을 또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원데이 빅스가 10.57로 마감했거든요. 아무리 경제 지표도 없고 시장 이슈도 없지만 시장을 너무 가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두리가 계속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 글로벌 증시는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였고 우리 야간 선물 시장 또한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여서 999포인트대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전일 마감한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는 우리 시장이 오전장에 강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대량의 선물 미결을 쌓은 것이 오늘 풀리는지 아니면 전혀 풀리지 않고 또 쌓이면서 선물이 추가 상승하는지를 보고자 해요. 아직 시장이 하락 전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2월 말과 같은 그런 급등, 월말 스퀴즈 이런 거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전 10시 30분 이후 대만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월요일 대만 증시가 워낙 강한 갭 상승했기 때문에 장중에 꽤 많이 밀리긴 했지만 미국 세션에서 TSMC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등 아직은 시장이 부러질 생각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 고점이 눌린 것을 바로 만회한지 그걸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모두 강한 게 아니라 아시아와 반도체 위주로 강하죠. 그래서 이런 쏠림은 바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보고 월말까지는 계속 롱 마인드를 갖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 장마감 후의 빅테크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명백한 것은 시장이 꼭지를 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낮은 변동성 하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매수 종목을 찾는 것으로 보이고요. 월말까지는 기술주들에 대한 숏스퀴즈가 이어졌다가 5월 들어서 시장이 옆으로 누우면서 그 다음에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올 만큼 왔다고 판단해서 롱 포지션 청산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리스크 관리 기법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숏 포지션을 쌓는 것은 롱이 청산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나스닥이 급등기에 숏을 보려 했다면 아마 1월 말이 고점권인 26,400포인트 정도에서는 숏을 한번 잡아볼 만했죠. 근데 2주 전에 이 자리를 위로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아마 숏을 일부 쌓았다면 그동안에 롱으로 먹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 조금 맛보기로 숏 쌓은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시장은 거기서부터 지금 1000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또 스퀴즈를 보인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증시와 대만 증시 상승률을 보면 이거는 숏을 함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승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일봉상 음봉이 의미 있게 쌓이기 전에는 숏을 보지 않는다. 이 원칙을 떠올리면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광기에 역추세를 미리 잡고 기도하는 하락해 주십시오. 하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괴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추세를 분할 청산하면서 최대한 즐기되 시세의 뒤집힘까지 정확하게 맞추려는 과욕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영상의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군요. 영상이 또 안 올라간 날에도 메신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